월남전 참전 용사셨거든요. 아버님 훌륭하시네요. 예. 베트남 정말이지 계속 친구로 갈 수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다 알면서 가놓고 그 나라 욕하면 어떡하냐고 잘난 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뼛속까지 한국의 열등감과 질투심이 가득한 대표적인 친일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난번부터 오징어 게임을 욕하며 넷플릭스를 시청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즉 반대운동, 최초 지하철을 개통하며 한국 기업에 밀린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 프랑스 출신 트루시에 감독이 망쳐놓은 베트남 축구 멱살 잡고 결승전에 올려 1차전 승리까지 이끈 김상식 감독에게 불법적으로 연봉 재계약으로 돈 적게 받아가라 외친 것까지 한두 건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의 꼭지가 돌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베트남에서 불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청 반대 운동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전 세계 차트를 올킬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3가 유독 베트남에서만큼은 공산당과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전 세계에선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해병대 출신인 강하늘의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셨거든요. 훌륭하시네 하는 대사에 베트남 사람들이 불쾌하다며 오징어 게임은 물론이고 K-POP 데몬헌터스 등 넷플릭스나 한국 콘텐츠 보이콧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인 투오이 트레지는 베트남 공산당 영화국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재심의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곧 금지령이 내려올 것이라는 내용을 후속 보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또 얘네는 무슨 일이야 하면서 궁금한 마음에 살펴보니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현지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은 2대 독자인 강대성이 해병대로 군복무를 했다고 밝히는 그 딱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해병대를 보냈냐는 박정배의 말에 강대성이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십니다 라고 답했고, 이에 박정배는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네 라며 치켜세운 단 10초 정도의 분량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오징어 게임 시즌3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을 언급한 그 자체에 꽂힌 베트남 극우 세력과 여론 공작 공산당 언론은 더 이상 한국산 오징어 게임을 보면 안 된다. 베트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다니 보이콧해야만 한다. 한국은 하지도 못한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낱 한국인들이 왜곡하고 있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건데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전체 다 본 사람이라면,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양인이라면 이 대사 하나가 월남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사일 뿐더러 대단하신 분이네 라는 대사가 극찬의 의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의 발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웃긴 지점은 이런 혹평과 반대운동 속에서도 베트남에서 공개 다음날부터 연일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굳이 논쟁을 일으키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언론과 영화국이 선봉에 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구옥비엣 영화국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관련 논란이 인지하고 있으며 영화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 영화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 역사를 왜곡하고 모욕하는 영화 활동은 금지되기 때문에 월남전을 왜곡하고 한국군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는 금지돼야 마땅할 것이다 라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동하는 발언을 해댔죠. 물론 전 세계 네티즌들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라고 외칩니다. 같은 논리라면 지금껏 베트남 전쟁을 그린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는 어떻게 소비했으며 넷플릭스조차 그렇게 혐오하는 미국이 서비스하는 OTT인데 왜 보냐는 건데요. 논리로 다가오지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논리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이 굳이 한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발악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사기치며 공짜로 얻어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정권 아래 살았나 싶을 정도로 돈을 좋아하고 천민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린 민족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복지 정책을 더 내놓으라며 파업을 하기도 하고요. 박항서 감독의 뒤통수를 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갈취하더니 자신들의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 출신이자 제대로 된 성적을 낸 적도 없던 트루시에 감독을 선임하면서 박항서 감독 연봉 3배나 되는 돈을 떡하니 줬다가 대차게 말아먹는 3교육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베트남 내 반한, 더 나가서 혐한 감정은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여전한 공산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주의적 교육으로 인해 베트남의 실제 수준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자국 우월주의적 의식이 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팽배한 인식이자 사실인 건데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전쟁 때 월남과 베트콩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 한국이 월남의 동맹으로 참전했었는데 이후 남베트남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북베트남으로 공산화가 되면서 적국이었던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 또한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인지 베트남 사람들의 역사의식 속에 이미 뿌리 깊은 혐한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모습인데요. 경제 성장에서도 한국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이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점이 그 씨앗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산국으로 전환된 베트남은 선진국의 국가 성공 모델을 연구해 왔는데요. 70년대 공산당의 리더들 입장에서 일본은 이미 당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돼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 태국을 롤모델로 삼고 경제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야비하게 공산당이든 민주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우선 동남아의 경제 지원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친일 마인드가 커졌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연히 이들 눈에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이 북한보다도 못 살아 보였기 때문에 한국 별것 없다는 인식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한민족과 베트남 민족은 근본부터 달랐고 정치 경제 체제의 차이까지 더해지며 일본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한국은 베트남이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수준으로 큰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지도자를 바꿔가면서 민주화까지 이룬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을 보수적인 극우 공산당 리더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넷플릭스다 K-팝이다 하면서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한국인 감독이 와야만 베트남 축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보니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니 공산당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이없는 것은 정작 베트남 사람들은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공산당이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베트남 전쟁을 주도한 미국에 대해서는 현미 같은 게 없는 것만 봐도 베트남의 혐한에는 자기들 딴에는 만만하게 보던 한국이 자신들을 압도하고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된 것에 대한 시샘과 자격지심이 기저에 깔려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딱히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라이벌 의식을 가져본 적도 지금도 갖지 않은 대만이나 베트남이 자기들 혼자서 한국을 라이벌로 여기고 한국 때리기 풍조가 있다는 점도 신기할 노릇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한국의 어떤 지표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거나 조금이라도 경쟁할 만한 수준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서 만만하게 여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공산사회 특유의 교육에 따른 우물안 개구리식에 고립된 인식에서 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풍조는 오로지 우리 영화 제작자, K-팝 가수들과 우리 기업들에게 악영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저 금지하면 된다 생각하며 공산당 차원에서 금지령이라니 정말 가당키나 한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외로운 한국인 중년 싱글 남성들을 이용해 국적을 따고 뒤로는 베트남 남자들을 불러 한국 국적을 취득해 우리 고혈을 뽑아먹는 일로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베트남을 단순히 귀찮은 존재, 가소로운 존재로만 보고 무시하기보다는 이제는 두 눈 똑바로 뜨고 경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